왜 전쟁 첫날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헤란의 핵심 심장부를 정밀 타격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 공격이 아닙니다. 실체적 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란과 같은 신정체제는 권력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최고 지도자 한 명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 노드가 사라지면 전체 지휘 통제 체계는 즉각 마비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전의 정수입니다. 적의 군대 전체를 전멸시킬 필요 없이 그들의 의지와 두뇌를 단번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메네이를 비롯한 수뇌부의 전사는 단순한 인명 손실을 넘어 상징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지난 37년간 이 체제는 종교적 엘리트의 불멸성이라는 신화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미국의 정밀 유도 미사일이 가장 견고한 방어막을 뚫고 목표를 타격했을 때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서방의 기술과 정보력 앞에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이나 북한 같은 실체들을 분석할 때 엘리트층의 충성심이 이념이 아닌 공포와 이익에 기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내부 균열은 시작됩니다.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렸던 혁명 수비대 장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AI와 위성 정찰에 의해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빈 의자를 위해 목숨을 바칠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 타협할까요? 테헤란의 혼란과 검증되지 않은 아들의 후계 지명은 이 체제가 얼마나 밑바닥부터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5주 선언 프로그래밍된 전쟁의 본질.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 초기부터 이 전쟁이 4~5주면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를 허풍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그랜드 디자인의 결과였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며 끝없는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며 최대의 효율을 뽑아냅니다. 프로그래밍된 전쟁이란 모든 목표가 수치화되고 비용과 편익이 계산되며 명확한 종료 시점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왜 하필 39일이었을까요? 이 기간은 미국의 경제적 자원을 소진하지 않으면서 적의 지휘 인프라를 초토화하기에 가장 적절한 골든 타임입니다.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명확한 출구 전략 없이 수조 달러를 쏟아붓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리스크 관리의 도구로 변모시켰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수만 명의 지상군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2달 안에 어떤 적이든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5주라는 숫자의 본질은 압도적인 기술 격차에 있습니다. AI와 정밀 무기의 시대에 시간은 더 이상 방어자의 편이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초단 기간에 적의 에너지 인프라와 창고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적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전쟁은 이미 결론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모전이 아니라 외과 수술적 전쟁입니다. 트럼프가 미리 시한을 공표한 것은 이란 내부와 그 파트너들에게 가한 강력한 심리전이기도 했습니다. 게임의 종료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때 상대는 저항 의지보다 사후 정산에 몰두하게 됩니다. 호르무즈와 에너지 무기, 왜 미국은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미국이 이란 석유 수출의 90%를 담당하는 하르그 섬을 폭격하면서도 왜 생산시설 자체는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인도주의적 배려가 아닙니다. 실체적 힘의 세계에서 인도주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에너지 패권과 미국의 그랜드 디자인에 있습니다. 긴씨. 에너지는 세계 권력의 혈맥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자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지배합니다. 이란의 석유 시설을 완전히 날려버리면 글로벌 유가 폭등을 초래하고 이는 미국 유권자들의 지갑과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란의 수출 능력은 마비시키되 인프라는 살려둠으로써 이란의 석유를 전략적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 한 것은 절망적인 발악이었지만
미국은 이미 셰일 혁명을 통해 중동 에너지 의존도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오히려 다급해진 것은 중국 같은 에너지 수입국들입니다. 미국이 해협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중국에게 너희의 생명줄은 우리 손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강자는 적의 자원을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장기말로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관리 방식입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잠적 밑바닥부터 무너진 정권 최고 지도자로 지명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못하고 서면 성명만 내놓는 상황. 이것을 정상적인 국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정밀 타격이 두려워 어둠 속에 숨어버린 국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잠적은 단순한 신변 보호가 아니라 신정체제가 구축해온 권위와 신뢰의 전면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독재체제는 지도자의 신비화와 권위 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혁명 수비대 엘리트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 가족조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어 지낸다면 그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유지될까요? 이념의 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생존을 위한 배신과 도망만이 남습니다. 이미 덴마크 주재 외교관들이 망명을 신청하고 깃발을 바꾼 것은 이러한 붕괴의 전조입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국가를 믿지 않고 스스로 생존을 도모하듯 이란의 젊은 세대와 상인들 역시 이 정권의 무능을 목격했습니다.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나라는 더 이상 주체적인 권력 체계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군대를 보내 테헤란을 점령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내부의 부패와 공포가 스스로 정권을 갉아먹게 놔두면 그만입니다. 이란은 이제 재편을 기다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항의 축의 무력함과 대리전의 종말 헤즈볼라. 후티 방운 등 이란이 수십 년간 공들여 키운 소위 저항의 축은 이번 전쟁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요격되는 미사일 몇 발을 쏘아 올린 것 외에 어떤 전략적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대리전 프록시 워와 머릿수만 믿는 민병대 전술이 현대전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현대전은 AI와 위성정보, 정밀 타격의 대결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장의 정보를 완전히 장악하고 목표를 점 찍듯 제거할 때 수만 명의 민병대는 그저 움직이는 표적일 뿐입니다.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들이 테헤란 한복판에서 제거된 것은 저항의 축이 가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돈과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념적 동맹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란의 자금줄이 마르고 기술적 우위가 사라지자 대리 세력들은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구시대적 전쟁 방식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첨단 전력 앞에서 도태되는 과정입니다. 이 주간의 휴전선언 평화인가? 재편을 위한 덫인가? 4월 7일 트럼프가 발표한 이 주간의 휴전을 보고 평화가 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략계의 휴전은 끝이 아니라 승리를 굳히기 위한 그랜드 디자인의 일부입니다. 왜 다 이긴 전쟁을 멈췄을까요? 그것은 적을 완전히 섬멸하는 것보다 적을 숨 가쁘게 몰아붙여 자신들의 조건에 굴복시키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이주는 이란 지도부에게 주는 명예로운 퇴로라는 이름의 독배입니다. 체제가 무너지는 동안 내부의 반대 세력이 결집할 시간을 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미국의 주도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란이 이를 승리라고 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비굴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중동의 에너지 질서를 재편하고 새로운 동맹축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테헤란 점령이 아니라 이란을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거세된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24일은 이란 엘리트들에게 체제를 통째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더 처참한 파멸을 맞이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잔인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가 룰을 정하는 실체적 힘의 정치입니다.